부활의 리더 김태원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동안 음악만 해오다가 최근에 예능에도 많이 출연하면서 그의 속사정이 많이 전해졌죠. 특히 김태원은 남자의 자격에 출연하면서 2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말했는데요. 평상시 그는 건강검진을 잘 안 받았었는데 방송에서 단체로 검사를 하면서 대장도 안 하고 오직 위 내시경만 했는데 그 위 내시경에서 극적으로 암세포를 찾아 무사히 수술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전에도 함께 출연하던 김국진이 죽어가던 김태원을 살린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김태원은 생명의 은인이라고 김국진을 소개하며 자신이 쓰러졌을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설명해 충격을 안겼는데 김태원 그의 정말 파란만장하고 고통에 가득 찼던 삶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의 삶은 톡하고 건드리면 쉽게 깨질 것만 같던 유리 같은 삶 그 자체여서 너무나 긴 이야기이지만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에 김태원과 아내 이현주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죠. 1965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태원은 신하위의 신대철, 백두산의 김도균과 더불어 한국의 3대 기타리스트로 명성을 떨칩니다. 대표곡 비와 당신의 이야기, 회상 사랑할수록 아름다운 사실, 네버엔딩 스토리 등 수많은 명곡들을 남기는데요. 하지만 김태원은 어릴 적부터 문제가 있는 아이였습니다. 원래 김태원의 집안은 재력가였지만 김태원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사업 실패로 가세가 기울어졌죠. 김태원은 형들이 다니던 사립초등학교에 가까스로 들어갔고 교복을 물려입고 가난하다는 등의 이유로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데 이 때문에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김태원은 어릴 적부터 거짓말과 과장을 많이 하게 되죠. 학창시절 별명이 억마디 말을 하면 그중 3마디가 진실이라는 뜻의 기먹삼이었을 정도였죠. 한편 김태원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으로부터도 차별을 받습니다. 단순히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탁 앞에서 교실 뒤쪽까지 따귀를 맞으면서 내몰린 기억이 생생하다고 하는데요. 그는 이후 학교에 가는 게 죽기보다 싫어 학교 담벼락을 돌고 또 돌았죠. 영화로 치면 아주 슬픈 장면이죠. 학교 가는 것이 설레어야 할 어린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싫어 홀로 담벼락을 빙빙 도는 모습. 아마 당시는 촌지문화 역시 일반적이었는데 유명 사립학교가 훨씬 더 심했습니다. 어린 김태원이 숙제를 하지 않았던 변명을 말했겠지만 그래도 만약 김태원이 있는 집안 자식이었다면 선생이 그렇게까지 과한 짓을 하지는 않았겠죠. 이런 부분들이 쌓이고 쌓여서 김태원은 학교 가기를 싫어하게 되고 컴플렉스가 많았던 김태원은 약간의 자폐증과 더불어 폐쇄공포증, 대인기피증의 우울증까지 앓게 됩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던 김태원이었기에 과장과 거짓말이 더 늘어났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한 거짓말이 김태원의 운명을 바꾸어 놓게 되죠. 중학교 시절 친구가 통기타를 새로 샀는데 줄을 못 맞추고 있자 친구에게 잘난 척하고 싶었던 김태원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타를 만지기 시작했고 한국의 3대 기타리스트로 성장하는 기적이 일어나죠. 당시 남학생들 사이에 기타를 잘 치는 아이가 인기를 얻었고 여학생들의 관심도 한몸에 받았는데요. 그리 내세울 것이 없는 김태원은 죽자사자 기타에 매달리게 되었죠. 기타를 잘 치게 되면 자신 역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였는데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첫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미팅에 나가 만난 여자와 생애 처음으로 사랑이란 걸 하게 되지만 그녀와는 레벨이 너무 달랐고 처음부터 반대 속에서 만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시 김태원은 반에서 72등이었고 그녀는 전교 4등이었죠. 김태원이 학교를 안 가면 그녀도 같이 학교를 안 갔는데 둘은 동반무단 결석까지 하고 그녀는 전교 380등으로 떨어지는데요. 김태원과 첫사랑은 몰래 섬으로 가출도 했지만 아직 어린 나이고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만남이라고 주변에서 못 만나게 하자 서로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죠. 김태원은 그때의 이별 이후 기타에 더 집착하게 됩니다. 성격도 폐쇄적이 되고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을 앓고 있었는데 밤에 잠을 못 자니까 할 수 있는 게 기타라서 기타를 미친 듯이 쳤고 그가 만든 노래의 90%가 그녀에 대한 이야기였죠. 아마 첫사랑이 없었다면 그는 가사를 쓰는 작사가는 못 되었을 거라 하는데 비와 당신의 이야기, 사랑할수록 등 다 그녀 이야기입니다. 첫사랑과의 이별 후유증으로 김태원은 더욱더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었는데 그를 구한 것은 또한 사랑이었는데요. 고3 때 지금의 아내 이현주를 처음 만났는데 그녀가 그의 마지막 사랑이라는 걸 한눈에 알았고 만나는 순간 임종하는 곁에 있어줄 거라고 확신했다고 하죠. 김태원은 평생의 사랑을 만나게 되지만 그 후에도 김태원의 인생은 그리 녹록하지가 않았는데요.
부활이 1986년에 희야로 인기를 모으기는 했지만 이미 이승철은 탈퇴해서 독자적인 인기를 얻은 뒤였고 김태원은 약에 찌든 폐인 상태였으니 누가 보더라도 재기 가능성이 없었죠. 하지만 이현주는 김태원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학원 영어, 수학 강사를 하면서 김태원에게 용돈을 줍니다. 김태원이 긴 좌절의 늪에 빠져있는 동안에 부활을 탈퇴하고 성공가도를 달리던 이승철은 2002년에 14년 만에 부활과 다시 결합하게 되죠. 그리고 네버 엔딩 스토리로 큰 인기를 얻고 김태원은 KBS 가요대상 작사 작곡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큰 아픔이 숨어 있었는데요. 바로 김태원의 아들 김우현의 자폐 증상이었죠. 김태원이 나중에 남자의 자격이나 무릎팍도사 등의 예능에서 자신의 가정사를 고백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얘기이지만 이 또한 단편적으로 전달된 사실이 많은데요. 이 무렵 김태원의 아내 이현주가 딸과 아들을 데리고 외국으로 간 것을 두고 이승철과의 갈등으로 김태원이 히스테리를 부리자 아내와 아이들이 필리핀으로 이민을 갔다는 루머가 퍼집니다. 후에 자폐아인 김우현을 위해서라는 것이 알려졌지만 사실 그 안에는 더 깊은 속사정이 숨어 있었는데요. 필리핀으로 가기 전에 어느 날 가족 여행 중에 김태원이 이런 말을 아내에게 합니다. 삶이 불행하다. 당시 김태원은 아들의 자폐 증상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이것을 불행이라고 여겼죠. 결국 김태원의 말에 큰 상처를 받은 이현주가 결국 필리핀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사실 아들 김우현의 자폐 증상은 2살 무렵에 발견되었는데 김태원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김태원까지 이현주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서 이현주는 더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죠. 자폐는 너무 무서운 병이라서 자폐성을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이걸 애착장애라고도 하는데요. 사회성이 발달하려면 엄마와의 사회성이 발달해야 하는데 우현이는 엄마와의 애착 형성도 안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김태원처럼 자신의 자식에게 병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죠. 방송에 김태원이 그것을 받아들인 이후의 모습만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김태원도 이런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까지 거의 10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결국 가족과 떨어진 김태원은 그 절절한 심정을 담아서 노래를 만듭니다. 이때 나온 것이 바로 네버엔딩 스토리죠. 보통 연인 사이의 사랑 이야기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김태원이 필리핀에 있는 아내와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쓴 가사입니다.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은연중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제발 다시 아내와 자식들을 만났으면 하는 그의 절절했던 심정이 그대로 녹아있는 것 같네요. 기러기 아빠로 적적하게 지내던 김태원은 김구라의 추천으로 라디오스타 게스트로 방송에 처음 참여했는데 4차원적인 성격과 생활상, 음악에 대한 이해,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가장으로서의 고뇌 등 여러 가지 레파토리를 많이 들려주면서 단숨에 예능의 새로운 카드로 급부상합니다. 이후 이경규의 눈에 띄어 남자의 자격에 출연하게 되면서 본격 예능인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남자의 자격 건강검진 특집에서 그는 우연히 암을 발견하여 시간이 지났다면 죽을 수도 있던 위기를 행운처럼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김태원은 예능을 처음 하다 보니 온몸이 붓기 시작했고 줄넘기를 한 번도 못할 정도의 몸 상태가 됐다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복수가 7kg이 차 있었지만 이를 몰랐다고 하는데요. 조용히 진행되던 강경화는 그를 촬영 차 먹었던 숙소에서 또 한 번 죽기 직전까지 몰아가는데 이때 그의 생명을 구한 것은 바로 김국진이었습니다. 촬영 당일 아침에 김국진은 김태원의 방을 찾아갔는데 그가 들어갔을 때 깜깜하고 빛조차 없는 상황에서 거의 몸 상태가 70%는 죽어 있었다고 하죠. 근데 병원을 안 가겠다고 버티기에 여기서 나한테 맞아 죽을래? 병으로 죽을래? 맞아서 죽기 전에 병원 가자라고 해서 데리고 나갔다고 하는데요. 그때는 이미 간이 굳어가고 있었는데 또 한 번 기적에 가까운 확률로 김태원은 살아남게 되죠. 김태원은 처음 아이의 병을 알았을 때 충격으로 좌절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로 인해 5, 6년 동안 깊이 사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생각이 들었던 것이 나는 그나마 밥을 먹고 사는데 정말 어려운 가정에서 그런 아이를 만나면 얼마나 큰 지옥이었을까 하는 생각이었다고 하죠. 색으로도 향으로도 맛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겪지 않고는 모른다고 하는데요. 그가 음악을 팔아 장애인 학교를 세우겠다는 생각은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것이죠. 결국 김태원의 꿈은 음악을 팔고 예능에서 웃음을 팔아서 장애인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김태원의 진정한 목적을 아는 사람이라면 음악인이 예능에서 웃음이나 판다고 함부로 비난하지 못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김태원의 꿈과 달리 이현주의 꿈은 아들보다 하루를 더 사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권행